폐 건강을 찾아주는 것은 입니다. 폐 청소에 가장 좋은 식품이자 폐를 건강하게 하고 을 갈아서 폐즙과 섞어 마시면 약효가 2배가 되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염,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소효석 원장님 모시고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 한국인들의 암 발병률이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독 한국인들의 암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그만큼 찾아내는 거죠. 건강검진이 우리나라처럼 발달한 나라가 거의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자주 하다 보면 암을 조기에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의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병원에 잘 가지를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못 찾아내는 경우도 더 많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암을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은 딱 한 가지만 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염증이라고 봅니다. 심한 염증. 심한 염증이 임파선을 종대시키고 임파선이 크게 부으면 그걸 몽우리라 부릅니다. 몽우리를 발견하면 의사들은 종양이라는 단어를 쓰죠. 일반인은 몽우리라 부르고 의사들은 종양이라 부른다. 종양을 발견하면 조직검사해야 한다. 조직검사 결과 양성 종양 안심인데 악성 종양 죽음이다, 암이라 한다. 임파선이 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첫째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폐암이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폐는 다른 곳과 달리 먼지가 많이 들어가죠. 인체의 오장육부 중에 유일하게 많은 먼지를 마시고 있는 게 바로 폐죠. 그러니까 그만큼 염증의 발생률도 높아진다. 그때 이제 암이 발생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암세포라는 것은 매일 몇천 개씩 우리 몸에 생겼다가 없어졌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마치 알레르기 반응처럼 염증이 있을 때 유난히 임파선이 붓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붓는 사람이 있고 개인차가 있죠. 많이 붓게 되면 발견되는 거죠. 결절의 모습이나 또는 몽우리의 모습으로. 그러면 이제 계속 추적 관찰하다가 어느 정도 크기에 이르면 조직검사에서 조직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안심인데 악성이면 암이라 한다 해서 암으로 이제 판정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것도 우리 개개인의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과민 반응을 보이면 그 임파선이 크게 붓습니다. 크게 부으면은 이제 일단은 종양이니까 종양은 이제 둘로 나누죠. 양성 종양 안심이다. 악성 종양 암이라 한다. 네, 폐암의 주 원인은 주로 이제 흡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률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흡연자도 간접 흡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또 하게 되고 또 반드시 그 염증의 유발 요인이 꼭 그 흡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음주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현대인들이 과거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폐암을 유발한다. 폐암 환자분들 보면 되게 항암 치료 많이 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설사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폐와 대장의 기능이 어떤 상호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 동의보감에서는 폐대장을 형제의 장부로 분류하고 있죠. 폐도 노폐물을 버리는 곳이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버리죠. 장도 우리의 음식물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청소 기능이라는 뜻에서는 폐와 대장이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폐가 좋아지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나쁜 균이 사라지고 좋은 균이 충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내 몸 어디에 염증이 생겨도 폐뿐만이 아니라 기타 어느 장기 또는 피 속에 혈액 속에 유방이나 자궁 그 어디에 염증이 생겨도 빨리빨리 꺼버린다는 새로운 사실이 관찰의 대상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대장 기능이 좋아지게 만들면 예. 폐도 좋아질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뭐 유산균 제제나 뭐 식이섬유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예. 폐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폐암을 예방하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좋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폐 건강을 찾아주는 것은 연근입니다. 연근은 폐 청소에 가장 좋은 식품이자 폐를 건강하게 하고 감기 치료를 돕는 연근은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흡연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주성분은 녹말이지만 뿌리 채소로는 드물게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연근 속의 비타민 C를 녹말이 보호해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연근을 갈아서 배즙과 섞어 마시면 약효가 2배가 되고 연근즙에 뜨거운 물을 붓고 꿀을 넣어 마셔도 됩니다. 연근을 껍질채 말려 얇게 썬 다음에 물엿과 함께 달여 하루 3번 먹으면 심한 기침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연근을 깨끗이 씻어 껍질째 갈아 마시는 연근 주스는 초기 감기를 다스리고 목의 통증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폐를 맑게 하는 율무입니다. 율무는 가래를 없애 폐를 맑게 하고 위와 간의 기능을 돕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을 하여 니코틴 배출에 도움을 주고 진통, 강장작용을 하여 부종, 신경통, 류마티즘 등의 약재로도 쓰이는데요. 단백질, 비타민 B,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여 다른 곡물에 비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현미, 보리와 함께 섞어 밥을 지어 드셔도 좋고 율무를 볶아 가루로 만들어서 물이나 우유에 타서 간식으로 즐기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를 맑게 하는 브로콜리입니다. 비타민C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담배 한 개피를 피우면 25g의 비타민C가 파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가 파괴되므로 흡연자에게 비타민C는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레몬에 비해 2배, 감자보다 7배나 많습니다. 게다가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의 함유량도 다른 야채들보다 2배나 많은데요. 또한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 배출 효과도 뛰어나고 활성화산소를 억제하여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폐를 해독시켜주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도자라고도 하고 맛은 달고 시며 성질은 따뜻합니다. 한방에서 복숭아 씨를 도인이라 하여 약재로 씁니다. 주성분은 수분과 당분이고 유기산, 비타민 A, 알데히드류, 펙틴 등이 들어있어 몸속에 남아있는 니코틴을 없애주고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의 생성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껍질은 해독작용을 하여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식품이죠. 마지막으로 음식보다 중요한 게 폐 만병통치약인 물입니다. 인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물은 세포와 조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물은 몸속에 쌓여있는 니코틴도 녹여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원활한 림프순환에도 도움을 주어 체내의 독소 배출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물을 많이 마시라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면 사실 물을 2리터씩 마시기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물 대신 뭔가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차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